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가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몸이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나이 든 분들께서는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60대가 넘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피로가 쌓이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심지어는 가끔씩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물 마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물을 마시는 요령 5가지를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지어는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팁들은 모두 간단하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물을 마시는 기본부터 생각해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종종 배가 불러서나 잊어버려서일 수 있어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령은 바로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양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게 아니라 왜 그 양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심지어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 피곤을 더 느끼셨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자신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물 섭취량을 계산해 보세요. 대략 몸무게 1kg당 3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60kg 되신다면 하루에 1.8리터 정도예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면 간단히 물병 하나를 준비해서 매일 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깨자마자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그리고 저녁에 산책 후에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레몬의 상큼한 맛이 물을 더 마시기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의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나서 피부가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을 원하게 될 거예요. 이 첫 번째 요령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수분으로 가득 차는 걸 느껴보세요.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요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처럼 물의 양을 정했다면 다음은 그 물을 언제 마실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면서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하루를 더 밝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항상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시던 게 떠오르네요.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65세 이후에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게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나와요.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일까요? 간단해요. 침대 옆에 물병을 미리 준비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천천히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며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좋을 수도 있고 시원한 물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만약 물 맛이 지루하다면 허브티나 미네랄 워터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제 또래 어르신 한 분이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어서 마시시는데 그게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걸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가족과 함께 약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이 더 기분 좋게 시작될 거예요. 이 두 번째 요령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면서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요령을 이야기해 볼게요. 물을 마시는 양과 타이밍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물을 마실지, 즉 스타일을 조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65세 이후에는 위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한 번에 200ml 정도씩 마시면서 30분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이 방법으로 수분을 유지하면 몸이 과부하 없이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오후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다가 가끔 소화불량을 겪으셨는데 이 요령을 적용한 후로 훨씬 나아지셨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물 마시는 시간을 일상에 끼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 TV를 볼 때마다 한 모금, 책을 읽을 때마다 한 잔, 아니면 산책 중에 마시는 거예요. 물을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를 넣어보세요. 오이, 민트, 아니면 딸기 같은 것들이 물의 자연스러운 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 세 번째 요령은 물을 마시는 걸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내 몸을 보호하는 시간이라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요령을 통해 수분을 유지하는 기본을 잡았으니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물을 마시는데 더 많은 팁이 있으니 함께 계속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세 번째 요령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물을 소량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네 번째 요령과 다섯 번째 요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단순히 양과 타이밍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더 효율적으로 수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물을 어떻게 통합할지 생각해봐야 해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 균형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팁들을 실천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매일의 삶이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랜 친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 요령은 바로 물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65세가 넘으면 소화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예전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물을 적절히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 음식이 더 잘 소화되고 영양이 몸 전체로 고루 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걸 습관으로 들이면 위장이 부드럽게 준비되면서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던 게 떠오르네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특히 나이 든 분들께는 이 습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변비나 위 불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게다가 물을 통해 영양소가 혈액으로 잘 전달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뼈와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효과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매 끼니 전에 1~2잔의 물을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하지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식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물을 함께 포함시키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물에 과일이나 채소를 넣은 간단한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나 바나나를 잘게 썰어서 물에 넣고 블렌더로 갈아 마시는 거죠. 이게 왜 좋을까요? 물이 음식의 영양소를 도와 흡수되게 하면서 당분이나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70대 어르신 한 분이 아침에 물과 함께 요거트를 드시는데 그 덕분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세요. 물을 마실 때 이게 내 몸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야라고 생각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부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식사 30분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이나 통곡물을 넣은 죽,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인 걸 추천해요. 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영양이 더 잘 흡수돼요. 만약 물 맛이 단조롭다면 허브나 레몬을 넣어 맛을 더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물에 민트잎을 넣어서 마시시는데 그게 입맛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해요. 이 네 번째 요령을 실천하다 보면 식사가 더 즐거워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수분을 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과 식사가 함께하면 내 몸이 더욱 강해져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5번째 요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요령에서 식사와 물을 연결했으니 이제는 물을 일상활동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움직임이 줄어들기 쉽고 그로 인해 수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산책이나 일상활동 중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 몸의 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해소되며 심지어는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산책할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씀이 맞아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기 쉽지만 물을 마시면서 걷는 습관은 몸의 유연성을 유지해줘요.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적당한 운동과 수분 섭취를 함께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일까요? 먼저 매일 10-20분 정도의 부드러운 산책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에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100ml 정도씩 천천히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산책 중에 물을 마시면 몸이 열을 식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여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쉽게 일어나서 활동 중에 수분을 보충하는 게 필수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물병에 미네랄 워터를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미네랄이 들어간 물은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줘서 산책 후에 더 상쾌하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 산책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몸이 수분으로 준비되어 피로를 덜 느끼게 돼요. 만약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물을, 추우면 따뜻한 물을 선택하세요.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에 공원 산책을 하시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 덕분에 잠이 더 잘 오고 다음 날 아침에 기운이 넘친다고 하세요. 이 5번째 요령은 물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내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산책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집 앞을 천천히 걸으면서 물 한 모금을 마셔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수명이 길어지는 건 물론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이 4번째와 5번째 요령을 통해 물을 마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의 양, 타이밍, 스타일, 식사와의 연결, 그리고 활동과의 결합까지 알아봤어요. 이 팁들을 실천하다 보면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로 기본을 마무리했으니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파트 3에서는 물을 마시는데 추가적인 팁과 이를 통해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파트 2에서 물을 마시는 5가지 요령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단순한 습관이 아닌 65세 이후 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팁들을 실천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매일의 삶이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랜 친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할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물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요령을 기반으로 확장해보고 추가 팁을 더해가며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5번째 요령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부드러운 산책이나 일상 활동 중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더 깊이 파고들어 물을 마시는 순간을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감정적인 피로가 몸의 수분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요령을 확장해서 물을 마실 때 감사함을 느끼는 법과 간단한 명상을 결합하는 팁을 소개할게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감사나 명상 같은 긍정적인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수분 대사를 돕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내 몸을 감사하게 해주네라고 중얼거리시던 게 떠오르네요. 그 작은 습관이 할머니를 더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팁을 실천하다 보면 물 한 모금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삶의 일부로 느껴질 거예요. 먼저 5번째 요령의 확장으로 물 마시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죠. 하지만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한 점을 떠올리면 그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변해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내 몸을 촉촉하게 해주고 이 산책이 내 건강을 지켜주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습관은 왜 효과적인가요? 감사함은 뇌에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 결과 수분 유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실제로 제 주변 70대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저녁 산책 후에 물을 마시며 감사 일기를 쓰시는데 그 덕분에 수면이 더 깊어지고 다음날 기운이 넘친다고 하세요. 이걸 실천하려면 먼저 물병에 작은 메모를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라고 적어놓고 매번 물을 마실 때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는 오늘도 건강하게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해. 산책 중에는 이 공기의 신선함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해. 저녁에 마실 때는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요.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몸의 수분이 안정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명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더하면 그 순간이 더 즐겁고 몸이 더 활기차게 반응할 거예요. 이제 이와 연결해서 물 마시는 명상이라는 추가 팁을 소개할게요. 명상은 65세 이후에 특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분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물을 마실 때 간단한 명상을 더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그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을 천천히 느끼며 숨을 고르게 쉬어보세요. 이 명상은 왜 도움이 될까요? 명상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그 결과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제가 아는 한 75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면서 5분 정도 명상을 하시는데 그 후에 하루 종일 피로가 적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물 한 잔을 들고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첫 번째 숨, 물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숨, 물이 몸속으로 흘러가며 세포를 깨우는 걸 상상하세요. 세 번째 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명상을 산책 중이나 식사 전에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처음이라면 1, 2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연구에서도 명상이 수분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 팁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물을 마시는 이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고 수명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추가 팁들을 바탕으로 이제 물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생활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물의 온도와 종류를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물의 온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수분 흡수를 돕는 핵심 팁이에요. 시원한 물은 더운 날씨에 열을 식혀주고 따뜻한 물은 추운 계절에 소화를 돕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몸을 가라앉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몸을 데워라라고 말씀하시던 게 떠오르네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나이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면 시원한 물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을 선호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이나 레몬을 넣어 마시고 오후에 시원한 물로 보충하세요. 이 팁을 적용하면 몸의 수분이 더 효율적으로 유지되어 피부가 촉촉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질 거예요. 실제로 제 또래 어르신 한 분이 겨울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의 온도를 바꿔보며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수명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물과 함께하는 영양 보충이에요. 물을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예를 들어 오이, 수박 혹은 요거트를 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물에 과일을 넣은 간단한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에 사과와 바나나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수분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요. 이 팁의 장점은 물이 영양소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식사 때마다 물과 함께 수분 리치 음식을 추가하세요. 점심에 물과 함께 샐러드를 먹거나 저녁에 물과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거죠.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세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영양을 더하면 몸이 더욱 강하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 팁을 통해 수분 유지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제 수명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팁으로 넘어가 보죠. 정기적인 수분 체크는 65세 이후 필수예요. 몸의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탈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체중을 재거나 소변의 색을 관찰하세요. 소변이 밝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하고 진한 색이면 물을 더 마셔야 해요. 이 팁을 실천하려면 앱이나 간단한 노트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물 마시는 일지를 적어서 하루에 마신 양과 몸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매일 물 섭취를 적으시던 걸 봤는데 그 덕분에 건강을 오래 유지하셨어요. 연구에서도 수분 상태를 관리하면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팁을 통해 몸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수명을 연장하세요. 물을 마신 후 이게 내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야라고 생각하며 기록해보세요. 또 하나, 사회적 활동과 물을 연결하는 것은 수명을 늘리는 숨은 팁이에요. 나이 들면서 외로움이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물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커피 대신 물을 마시며 산책하거나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그 결과 수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늘어요. 제가 아는 커뮤니티 그룹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며 모이시는데 그 덕분에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주변 사람들과 물 마시는 클럽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걷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물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줄고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팁으로 물을 마시는 게 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세요. 이 추가 팁들을 바탕으로 이제 물의 수명을 어떻게 늘리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물은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지만 나이 들면서 이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분 관리를 통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DNA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요. 제가 추천하는 종합 팁은 하루 수분 루틴 만들기예요.